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나요? 주변의 어떤 노인분들은 은퇴 후에 오히려 더 우울해하고 생기를 잃어가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혼자 살고 수입이 적어도 누구보다 환하게 웃으며 마음 편히 살아가곤 합니다. 먹고 사는 게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곁에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유독 노년이 비참하고 쓸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 60세 이후의 삶이 고독하고 비참해지는 데에는 이미 그전부터 쌓여온 습관들이 복선처럼 깔려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참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던 그 선택들이 수년 후 당신의 노년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강양인생에서는 노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3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1. 자신을 타인의 부속품으로 만드는 삶.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타인에게 묶어두고 스스로를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는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자식 위에 살고 늙어서는 자식 밑천 대주려 산다는 말 참 많이들 하시죠. 하지만 평생을 타인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허탈함과 상실감뿐입니다. 올해 72세인 김만수 씨는 퇴직한 지 10년이 넘은 전직 학교 행정실장이었습니다. 꼼꼼한 성격으로 학교에서도 신망이 두터웠던 그는 퇴직 후 서예도 배우고 등산 동호회도 나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계획은 단 하나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부산에 살던 딸이 아이를 낳으면서 서울로 올라와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만 고생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서울행을 택한 만수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손주 등하교를 시키고 삼시세끼를 차리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며 가족들이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지쳐갔고 사위의 냉랭한 말투나 아버님, 왜 또 이걸 하셨어요? 라는 타박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친구들이 낚시나 가자며 연락을 해와도 집에 일이 있다며 거절하다 보니 결국 친구들도 하나둘 끊겼습니다. 딸은 손주가 중학교에 가면 편하게 해두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중학생이 된 손주는 학원 다니느라 바빠졌고 만수 씨는 여전히 뒤치다꺼리만 하는 처지였죠. 지난해 딸 가족이 세종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함께 갈 줄 알았던 만수 씨에게 사위는 아버님, 거기는 집이 좁아서요. 일단 여기 계시면 저희가 주말마다 올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만수 씨는 한마디 대꾸도 못한 채 어두운 거실에 혼자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7년 만에 돌아온 자신의 낡은 아파트는 먼지가 수북했고 서예 도구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7년 전 그 자리에 멈춰버린 것만 같았죠. 일주일 내내 청소를 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잊고 살았구나. 텅 빈 식탁에서 사흘 내내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는 이웃집 순남 씨를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우리 노인 복지관에서 서예 강사가 부족한데 당신이 한번 해봐. 그 제안에 반강제로 끌려간 복지관에서 만수 씨는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먹향을 맞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젊은 시절 그토록 사랑했던 일을 타인을 위해 7년이나 외면했던 것이죠. 이제 그는 딸의 전화 한 통에 달려가지 않습니다. 딸도 스스로 도우미를 구하고 저녁을 챙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만수 씨는 다시 자신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의 부속품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책임은 계속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불평과 부정적인 시선. 두 번째는 사사건건 불평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날씨가 더우면 나라 탓을 하고 물가가 오르면 사회 탓을 하며 자식이 자주 안 오면 요즘 젊은 것들은 의리가 없다고 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68세 이영희 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회계사 출신답게 일 처리가 빈틈없고 절약 정신이 투철한 분이죠.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임대료 수입이 있어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삭막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웠는데 늙어서 이렇게 홀대받나? 하는 생각에 아들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와도 친구 만날 시간은 있고 애미랑 밥 한 끼 먹을 시간은 없냐며 타박을 줬습니다. 그럴수록 아들의 방문 시간은 짧아졌고 관계는 서먹해졌죠. 이웃들도 그녀를 피했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베란다, 물청소 문제로 늘 큰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쓰러진 그녀를 구한 건 다름 아닌 이웃집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아들이 당장 달려오지 못하고 간병인을 먼저 보낸 것에 분노했지만 옆 침대의 70대 할머니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고도 늘 웃으며 간호사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그 할머니는 아프고 힘든 건 당연한 거야. 그래도 밥 먹여주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들여다보니 얼마나 감사해라고 말했죠. 영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곁에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한 채 오직 부족한 것과 마음에 안 드는 것만 골라내며 스스로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요. 퇴원 후 그녀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아침밥 맛이 괜찮다. 같은 사소한 것부터 적어 나갔죠. 신기하게도 얼굴에 주름이 부드러워졌고 이웃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니 사람들도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타인이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원망의 벽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3. 건강을 자산으로 여기지 않는 방임.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습관입니다. 돈을 아끼느라 병원을 안 가거나 반대로 내일 죽어도 좋으니 오늘 즐겁게 먹고 놀자며 몸을 혹사시키는 부류입니다. 70세 박성태 씨는 건설 현장 소장 출신으로 체력이 좋았습니다. 은퇴 후 혼자 살며 술과 담배를 즐겼고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의사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아끼고 살아야 자식들 짐이 안 된다며 약값조차 아까워하던 그는 어느 겨울날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장기간 약을 복용하지 않아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결국 손발이 불편해진 그는 아들이 붙여준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더 큰 비용과 고통을 지불하게 된 셈입니다. 반대로 76세 최진호 씨는 너무 방탕했습니다. 돈 남겨 뭐 하나 먹고 싶은 거 다 먹자며 매일 고지방 음식과 단 것을 탐닉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빨간불이 들어와도 인생 즐기면 그만이라며 웃어넘겼죠. 하지만 3년 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투석을 해야 할 처지가 되자 그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행도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즐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자산은 집이나 보험이 아니라 자기 관리가 가능한 신체입니다. 스스로 시장에 가고 밥을 차리고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맺은 말,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선택. 60세 이후의 삶은 결코 나머지 인생이 아닙니다. 장황한 노년의 비극을 막는 힘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당신이 내리는 작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나만의 생활 리듬을 만드세요. 복지관 수업이든 동네 산책이든 자식과 상관없는 나만의 일정을 만드세요. 둘째, 기대되는 일을 하나씩 만드세요.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는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셋째, 마음의 내면을 다스리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서운함에 매몰되지 마세요. 나를 가장 잘 대접해줘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83세 박할머니는 불면증을 이겨내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걷는 습관을 들여 건강을 되찾았고 70세의 한 아주는 스마트폰을 배워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60세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노년은 쓸쓸한 황혼이 아니라 가장 찬란한 풍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지니고 계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자신을 가두고 있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하고 빛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을 통해 함께 더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